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 게다가 상가 건물에 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직장에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남편은 택시 운전사가 되었다.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9달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그는 젊어서부터 퇴직하면 택시기사가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회사 본사가 있는 포항까지 왕복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다녀왔다. 그뿐이랴. 5시간 운전해서 인천 송도 사무실까지 가서 단 30분간 면담하고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 긴 장거리 운전에도 휴게소 한 번 들르지 않았다며 자랑했다. 퇴직한 선배들이 하청 회사에 재취업하여 동료들에게 구걸하다시피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정말 못마땅하단다. 처음 한두 번은 선배 얼굴 보고 어떡하든 도와주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 서로 간에 민폐란다. 전관예의 혜택은 어디든 조금씩 있는 모양이다. 자기는 결코 철밥을 먹지 않겠노라고 큰소리쳤다. 어제까지의 갑이 이제는 을이 되어 아쉬운 소리하기 싫다는 뜻일 게다.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욕심내지 않고 유유자적 운전이나 하겠단다. 아니, 운전이 유유자적, 심심풀이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본인은 물론 남의 생명을 책임지는 스트레스 많은 일이 아니던가. 그때마다 나는 반대했다. 택시 운전사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좋지 않을 뿐더러 평소 운전 습관도 안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성격이 급해 과속과 급정거는 다반사요. 샛길로 가서 기껏 차례 지켜오는 차량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도 예사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차에서 다투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길을 나서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도착할 무렵이면 기분이 상하기 일쑤이다. 그런데도 운전을 직업으로 삼다니 어떻게 이리도 자신을 모를 수가 있나 기가 막혔다. 한 발 물러서서 하더라도 딸들은 시집이나 보내놓고 하라고 말했다.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택시 운전사 아버지는 분명 당기는 일은 아닐 테니까. 35년을 회사원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퇴직 한 달 만에 택시회사에 취직했다. 일반 영업용을 몰기는 꼴끄러웠는지 8천만 원을 주고 사서 지 형식으로 들어갔다. 그 덕에 일반 기사들이 내는 산학금은 내지 않아도 되었다. 영업용 3년을 몰아 경력이 쌓이면 그때 개인 택시를 사겠다고 했다. 일반 직장과 달리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아무 때나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기도 혹은 손님이 없다고 금방 들어오기도 했다.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을 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쉬었다.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일이지만 새 직업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는 만만치 않은지 집에 오면 잠자기 바빴다. 할증이부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한밤중이나 새벽에 나가는 일도 잦았다. 집 밖만 나가면 돈이 굴러다닌다고 한동안은 즐거워했다. 친구들 모임에 가서는 벌이가 괜찮다며 자랑했다. 본인만 부지런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수익도 거뜬하다며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 무렵 코로나19가 터졌다. 여행객은 줄었고 모일 수 있는 사적 인원도 제한되었다. 처음 당하는 공포에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밀폐된 공간인 택시로 감염되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다. 관광지는 많으나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새 일을 시작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큰소리 빵빵치고 시작한 일이어서인지 내게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간혹 부부 동반 모임에서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점심은 꼬박꼬박 집에 와서 먹었다. 점심 사 먹을 돈이면 몇 탕을 더 뛰어야 한다고 했다.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다. 커피도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 마신단다. 일반 카페보다 월등히 싸다는 이유로 말이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긴 하는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돈 쓰기 좋아하고 기분 내서 몇십만 원 외식도 척척 즐기던 남편은 어디로 가고 1,000원짜리 한 장 쓰는데도 벌벌 떠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 어떤 날은 장거리 손님은 없고 기본 요금 3,300원 거리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기껏 3만 원 남짓을 벌었다며 한숨 쉬었다. 운전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나서였다. 주변에 지인이 원룸 건물을 샀는데 보리가 쏠쏠하다더라. 우리 동네에 매매 건물이 나왔는데 함께 가보자. 이 아파트에서 17년이나 살았는데 이사갈 생각 없냐는 등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을 보였다. 때 되면 월급과 명절 보너스에 성과 상여급이 나오던 월급쟁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야 느낀 것일까.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단돈 1,000원도 벌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실감한 탓이리라. 오죽하면 이런 국리를 다 할까 싶어 남편이 짠했다. 1년 사이 접촉 사고도 4건 있었다. 남편 잘못이 반이었다. 원래부터 안 좋았던 허리는 더 나빠져서 결국 수술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다. 남편은 직장 다니는 내내 연금을 넣었지만 퇴직하고서도 4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우리 집이야 현직에 있는 나라도 있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스란히 손가락 빨고 있게 생겼다. 젊은이도 취직이 힘든 판에 퇴직자가 마음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을 기다리는 남편을 보면서 폐지 줍는 노인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한다. 이사를 온 집 아래층은 하필 노래방이다. 앞과 옆 건물에는 무려 9개의 소주방이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취객의 이야기가 그대로 들린다. 혁고부라진 그 소리가 아직은 정겹다. 누군가 고단한 하루 일을 끝내고 마음 맞는 사람과 한잔하면에는 사람 사는 모습이려니 싶다. 자려고 누우면 노래가 들린다. 숙면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장가를 삼는다. 익숙한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또 걱정이 된다. 저렇게 손님이 없어서 어떻게 월세를 낼 것인가. 집신과 우산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 마음이 된다. 남편은 1년 2개월간의 택시기사를 끝내고 허리를 수술했다. 열흘이 넘게 입원했는데 오직 한 명의 간병인만 쓸 수 있고 면회 금지라서 가보지도 못했다. 현재는 재활운동을 하며 8개월째 백수로 지낸다. 택시도 팔아치웠다. 그 사이 시댁과 친정 식구들이 모여 회갑잔치도 거하게 했다.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모르던 사람인데 올해 처음으로 세탁기 돌리는 작동법을 처음으로 배웠고 쓰레기 버리고 자신이 먹은 그릇은 설거지도 한다. 아직 요리는 못하지만 필요한 재료를 말하면 사다 주기도 한다. 백수 생활에도 일정한 규칙이 생겨 서너 시간 운동하며 하루를 꽤 알차게 보낸다. 제2의 직업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제3 혹은 제4의 직업을 찾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인생의 쓴맛을 야무지게 본 그가 또 어떤 일에 도전할지 사뭇 궁금해진다. 가끔 은퇴 후 택시하고 싶다 혹은 돈 벌어 개인 택시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을 몇 자 적어보겠다. 첫 번째로 회사 택시. 회사 택시는 보통 2인 1조로 택시를 운행한다. 시간은 교대자끼리 편한 시간대를 조율해서 교대하면서 운행을 한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 번호가 1, 2, 3, 4인 경우 끝자리 4일 날이 해당 차가 쉬는 날이 된다. 그 쉬는 날을 기점으로 오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오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했던 사람이 오전에 근무를 하는 식이다. 즉 10일에 한 번꼴로 낮과 밤이 바뀌니 매우 피곤하다. 그래서 1인
1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혼자서 타는 거지만 산악금 금액보다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더 주고 혼자 탄다. 산악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약 18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 하는 것 같다. 가스는 30리터 정도를 주고 월급은 140 정도가 된다. 나가서 산악금을 못 찍었을 경우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다. 수입은 코로나 터지기 전 시간당 오전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차가 풀리는 밤 8시 이후에는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밤 11시 이후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된다.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운전했냐에 따라 수입은 차이가 꽤 큰 편이다.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이때 20만 원 중후반 정도를 벌고 욕심 많은 사람은 12시간 이상 운전해서 30만 원 이상도 번다. 물론 혼자 타는 차량일 경우에 그렇다. 그럼 산악금을 내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번다. 물론 만근이 25일에서 26일 정도로 매일 10시간 이상 운전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경조사나 모임 등 무슨 일이 생기면 달에 한두 번은 빼주는데 그 이상은 잘 안 빼준다. 그러면 본인 돈으로 산악금을 메꾸고 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택시가 있다. 회사 택시나 화물 혹은 택배를 3년 이상 혹은 거주지 경력이 2년이거나 아니면 경찰서, 무사고 경력 증명서 5년 등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만 이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택시 넘버는 보통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이고 차량 구입은 소나타 기준으로 2,500 정도이다. 그리고 조합 가입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저런 잡비까지 모두 잡으면 거진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차량비를 빼고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나 시간당 벌 수 있는 수입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개인 택시의 경우는 이틀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산악금을 안 낸다는 장점, 그리고 쉬는 날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열심히 벌면 평균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고 쪽잠 자고 이틀 동안 12시간 이상씩 일하면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번다. 그럼 그렇게 고생해서 20일 동안 600만 원을 찍을 수는 있다. 이 정도면 달에 환급받고 가스값만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거기에 조합비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그리고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비 등을 따지면 남는 건 450만 원 정도가 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을 내는 개인 택시기사가 100명 중 10명도 되지 않는다. 보통은 열심히 일해도 월 300 수준이다. 거기서 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의 경우는 수입의 수준이 더욱 참담해진다. 참고로 몇 년 동안 차를 타서 20만에서 30만 킬로 정도를 뛰면 차량도 바꿔줘야 한다. 간혹 택시하면서 달에 600을 번다, 700을 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도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회사 사무실 사람들이랑 타코 기록을 뽑아봤었다. 차가 쉬는 날에도 운행해서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을 운행했고 하루에 20만 원 후반대에서 30만 원대 초반 정도의 수입을 냈었다. 한 달 내내 쉬는 날 없이 차에 타면 밥도 안 먹고 운전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운전해서 벌은 수입은 평균이 아니라는 데에 맹점이 있다. 미안하게 됐지만 그분은 차량 부재 때 일한 걸로 인해 사무실에서 심할서 쓰고 사고 다발자로 잘렸다. 좌우를 안 보는 것은 물론 신호 위반에 우회전 전용해서 직진 등 운전을 아주 더럽게 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2년 전에 개인 택시를 정리하고 현재는 배달 일을 한다. 딱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정리를 했다. 현재는 배달 수입에 만족을 한다. 하루에 10몇만 원 정도를 벌어도 투자금과 나가는 금액이 적으니 실질적으로 택시보다는 더 많이 버는 수입이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역시 버스나 화물 혹은 배달일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직업은 맞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